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그린섬 최현창 원장이고요. 유튜브 최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능 끝나고 지금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도 신입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온 상태입니다. 수능이 앞서 이제 계속 40분 동안 우리 소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얘기하셨던 게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 어려웠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체감을 저희도 현수 원장님도 느꼈겠지만 그런 체감들 더 현실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올해 이렇게 어려웠던 수능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 어느 학교 쓸 수 있는지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궁금한 거죠. 제일 궁금하죠, 제일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 점수인데 작년에는 이 학교에서 1단계 통과가 됐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최종 합격 점수 어떨까요? 이런 궁금증들 많이 이제 해소를 해드렸는데,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이외에 지금 저희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배치표를 통해서 이 정도 성적이면 이 학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거 정보 잘 얻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을 또 추후 컨설팅으로 연결시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치표를 한번 쭉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세로로 핸드폰 세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로로 화면이 좀 넓고 와이드하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면은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된 후에 글씨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지금 이 댓글창으로 채팅창으로 써주시면은 저랑 현수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랐습니다. 일부 못 들었는데 미대 입시생들 성적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 내용이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성적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부 내용에서는 원점수는 낮아졌지만 어려웠기 때문에 표점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표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표점으로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또 있고 표점이 아닌 백분위로 반영되는 학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수 원장님이 우리 이만기 소장님이랑 얘기한 중에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미리 해버리셨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네. 이게 국어가 되게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20분 정도의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5분이 국어 성적이 되게 안 나왔는데 그거에 반면에 예를 들어서 탐구라든지 영어 성적은 괜찮게 나왔다. 과연 우리 아이가 어디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국어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0분이 55%, 그리고 탐구가 3등급, 영어가 한 3등급 정도 나왔다. 이 친구들은 원래 국어까지 3등급 정도 나온다, 4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인을 쓰는 학생들,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국어 망쳐버리면서 과연 인서울에 어느 학교 쓸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이런 조합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던 학교가 덕선호대였어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인서울은 가야 되는데 국어는 망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군에 덕선호대가 있고 다군에 건대글로컬이 있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3,6대도 똑같은 전형으로 모집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한 소개는 이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덕선호대가 그렇기 때문에 26대 1이었지만 올해는 30대 1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반대로 이제 반대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탐구 2과목 중에 한 과목이 100분위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탐구 하나 틀렸는데 100분위 점수 뚝뚝 떨어지거나 표준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을 테니까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모든 과목에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 2과목이 아닌 탐구 한 과목만 반영되는 학교들도 가나다군에 특히 중상위권 기초디자인 보는 학교들 중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굳이 성적이 탐구 2과목 다 좋으면 상관없지만 한 과목만 잘 나온 학생들한테도 적절한 조합들이 동덕이라든지 많이 있죠. 경희대라든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고 적절한 학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라인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표 쭉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쭉 이렇게 컬러가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황색, 오렌지 계열 색깔들이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강원권에 있는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리가 뭐 1시간 이내. 그렇죠. 예. 지하철이 뚫렸죠. 지하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떤 교통편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경기도 사실 충청권도 이제는 미대자치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이 인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백분위 점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위권 학교라고 인식이 되지만 성적상에서는 왼쪽 편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백분위 80에 가까워지는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고요. 서울대를 보는 학생들이 사실은 물어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표준 점수가 260점, 261점 저희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합격 전략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표준 점수 합이 261점인 학생들이 합격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어떨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작년 저희 아이가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등급상으로는 서울대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점수 내려갔지만 표준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학생들 표준점수 합을 계산해보면 수학이 어떤지에 따라 여부에 좀 다르겠지만 263.4점이 되는 경우들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국어 성적이 굉장히 뭐 작년 1등급과 올해 1등급의 그 원점수의 차이가 표준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적정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표준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이 261, 262 정도가 실기 무난히 그리고 면접도 잘해서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263, 4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일단은 서울대 지원이 가능할까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군이동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대가. 있습니다. 네. 가군에서 이제 또 나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군에 있었을 때 물론 군이동에 따라서 성적에 대한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뭐 국민대랑 같은 군에 있었으니까 분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나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높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 작년엔 정시 첫 해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이제 두 번째면 어느 정도 모든 학원 학생들 데이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지원이 되지 않을 거다. 허수 지원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률은 작년과 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디자인과 작년에 10.4대 1, 공예과는 10배수가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쟁률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는 아이들이 과연 가군에 어느 학교를 쓸 것인지, 국민대 쓸 것인지, 이대 쓸 것인지, 성균관대 쓸 것인지, 춘추 고려대학교 전국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쓸 것인지. 하지만 서울대 보는 학생들이 가군에 어디 있을까를 보지 마시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서울대 보는 학생들 중에 그게 본인이 될 수가 있고 옆에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기에 대한 강점이 어느 부분, 국민대 쪽으로 발전되어 있는지, 성대 쪽으로 발전되어 있는지, 고대 쪽으로, 이대 쪽으로 발전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가군 학교를 결정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국민대학교와 이화여대는 다단계 전형, 배수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일정 서울대를 쓸 정도의 성적이 나온 90%,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가군 기준 국민대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93, 4% 정도 되는 아이들은 표점으로 계산했을 때 나군 서울대를 쓸 수 있는 당연한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가군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전공 소양, 서울대와의 서울대 디자인과를 준비하면서의 전공 소양 능력이 좋은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화여대 준비하시면 돼요. 전공 소양에 대한 부분보다 소묘에 대한 표현 능력 위주로 조금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고려대학교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대학교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표현들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선 실제 시험장에서의 변수가 조금 재료도 그렇고요. 주제에 대한 변수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의 변수도 고려했을 때 괜찮다라고 하면은 국민대까지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도 잘 되어 있다. 괜찮게 잘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네 학교 중에서 면접을 보는 국민대학교에 특정 학과까지도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성균관대학교는 그러니까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균관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 소양을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울대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작년에도 나군의 서울대 보고 가군의 성균관대학교 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준비했던 내용과 내가 썼던 재료와 내가 표현했던 형태와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림 어느 정도 조금 잘 그린다라는 학생 기준에서 시험장에서의 아이들 그림 실력이 굉장히 형편없었고, 어찌 보면 좀 너무 그렸던 그림들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그림들도 성균관대학교는 많이 있었습니다. 실기에 대한 호수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의 주제가 셔틀콕이고 가상현실이에요. 그럼 셔틀콕을 수채화로 잘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상현실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AR,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 인체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로봇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형태들을 상상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수채화로 정밀하게 표현까지도 같이 가능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초 소양과 서울대 중심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런 형태를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데 나는 표현력과 형태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학생들이 성균관대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성균관대 무리하게 지원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가군에서의 상위권 학교 내 학교 중에 성균관대학교 지원만큼은 정말 실기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성적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뭐 어떨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작년이 서울대랑 같은 군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은 낮은 성적으로 합격 평균이 결정이 됐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어찌 보면 국민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적에 대한 스탠스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 92, 93 정도에서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나 영상 디자인과 아까 우리 현수 원장님 경쟁률, 공간, 의상 막판에 그래서 의상이 갑자기 최종적으로 막 뛰어가지고, 예, 그런 경우 있었던 것처럼 막판 눈치 작전 펼치겠지만 90, 91 학생들, 이 학생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합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얘기하셨는데요. 딱 이화여대 순서네요. 네. 아직 이화여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화여대 실기 얘기는 제가 네. 이 배치표 끝나고 FNA, 저희가 만들어 오는 FNA 시간에 실기에 대한 자세한 서울대와의 비교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국민대 이제 공예계열 같은 경우는 87, 그리고 86, 뭐 이 정도의 선에서 합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혹 의상 디자인이랑 공업 디자인과 준비하는 학생 중에 면접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림 잘 그리고 성적도 잘 받았는데, 저 면접 좀 없어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실기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지만 면접은 우리 교수님들, 사정관님 앞에서 바로 이제 즉석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고, 의상 디자인은 세종대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중대 무대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난 성적이 좋건 나쁘건 나는 이 학교를, 이과를 갈 거야라는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과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송도 마찬가지고, 매해 의상은 수능이 쉽건 어렵건 평균 성적이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지 않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성적 5배수이기 때문에 근데 5배수 넘을까요? 제가 봤을 때 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 저도 한 표 던집니다. 네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성적은 일단은 예고 디자인과 준비하는 아이들은 국민대도 보겠지만 이대를 또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도 있고, 이대는 전통적으로 성적도 많이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대 성적은 서울대 디자인과 보는 학생들 성적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그냥 100분위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88, 89 요 선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도 작년 같은 경우 기존의 고려대학교의 성적을 봤을 때는 거의 물론 표점으로 반영되기는 하지만 2등급대 학생들 많이 이제 지원하고 합격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약간의 분산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큰 차이는 없겠지만 2, 3까지도 실기에 있다. 고대 실기 제가 핵심만 찝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핵심만 딱 만약에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2, 3등급인 학생들도 올해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위권 학교 일단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건국대학교 필두로 한 기초 디자인 설명 잠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대가 올해부터 사실 나군에 성균관대학교도 고려대학교도 성적 2등급대 아이들이 가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건대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건대 컷 올라가지 않을까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국민대, 성대,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다릅니다. 달라요. 같이 준비하는 거는 고3 때 기초 디자인을 했다가 재수할 때 성적이 올라서 국민대, 소양,
조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군에 건대도 같이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대의 영향을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건대는 작년부터 성적이 조금 오른 건 사실이에요. 100분위 성적으로 봤을 때 80% 초반, 국어는 대부분 3등급 중반, 3등급 후반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커디 영상 같은 경우, 산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3등급, 4등급 초반까지의 학생들 국어 비중이 또 높은 학교 중에 하나니까 지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 3, 4등급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건대 성적은 역시나 예전에는 4등급, 5등급인 학생들도 많이 지원해서 실기 잘해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성적에 대한 반영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이제는 조금씩 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건대 성적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위험할 수 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리빙이랑 예를 들어서 의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보다는 약간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건대 무슨 과를 지원하죠에 대한 물음을 하셨을 때 건대 성적별로 지원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건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전공에 대한 실기 특성이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지에 따라서 건대는 과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색상에 대한 능력, 색상 표현에 대한 능력과 면 짜임새에 대한 감각 능력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표현되는 아이들 커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실기에 대한 얘기는 또 자세히 드릴 텐데 그런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건대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네요. 역시나 이제 뭐 배치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몇 등급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저희가 네네. 이 질문을 Q&A 시간은 이제 네. F&A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네. 해드릴 텐데 저희가 요 배치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배치표 보여드렸는데 주요 대학이 지금 건대까지 얘기가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뭐 그게 좀 어떤 것들 제 생각은 이래요. 자기가 워너비 대학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한양대일 수도 그럼요. 있고 뭐 질문 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수도권 대학인데 왜 높아요? 뭐 이런 TK님의 전 질문도 있고 그러셨는데 이 대학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건대까지 이제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각 기초 디자인의. 기초 디자인의 대장주 그리고 네네. 각 이제 실기 유형의 대장주, 그러니까 국민대나 아니면은 서울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기초 디자인의 이제 워너비 대학은 이제 건대이기는 하지만 이제 연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동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과목별로 해서 그 네네네. 흐름을 한번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중에 댓글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그걸 끄는 건데요. 건대를 나군에 보는 학생들이 사실 가군에 어디를 보느냐.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양대, 중대, 사실 제일 많이 보는 학교가 이 두 학교인 거죠. 경쟁률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건대 보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은 기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숙대를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대 디자인과 보는 학생들의 성적 아까 3등급 초반 말씀도 많이 드렸었죠. 숙대 디자인과 성적도 그거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 중대 같은 경우는 왜 내가 한양대를 써야 되는지 중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길 때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너 건대 점수가 되기는 한데 한양대, 중대 중에 어느 학교 쓸래라고 했을 때 주제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 학교는 주제가 미리 나와 있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주제가 미리 출제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중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실기 준비하면서 그런 유연성을 가진 아이들은 거기에 적합한 학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중대는 사실 입학 성적이 차이가 없어요. 물론 반영되는 비율도 조금씩 다르고 하겠지만, 그리고 학교에 대한 위상도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만큼 둘 다 좋은 학교지만 실기 서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100분위로 따졌을 때 한 80%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 혹은 실기 능력이 굉장히 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70% 후반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단 한양대, 중대 같은 경우도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군에서 건대를 쓸 것인지, 경희대를 쓸 것인지, 뭐 서울여대를 쓸 것인지 굉장히 좀 고민인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건대는 우리가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합격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앞선에 말씀드렸던 실기 전공에 대한 방향성만 잘 맞춘 학생들이라고 하면 건대 붙기가 어렵지 않다. 감히 말씀드리고 수시 때부터 소묘에 대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곤성신이라든지 네, 한양대학교는 에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질문이 올라왔네요. 소묘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나다곤 같은 경우 성신여대를 소묘 유형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초 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성신여대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물론 기초 디자인 파트로 지원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채색 파트로. 근데 소묘 파트로 만약에 지원을 했다. 나 수시때 경희대도 준비했었고 하니까 소묘를 한번 해볼게요. 소묘 파트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기초 소양과 가군의 국민대 뭐 이런 서울대 이런 학교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안정 지원으로 성신여대 소묘 파트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유념하시면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건대 보는 학생들이 다군 같은 경우 동덕여대 많이 지원하죠. 특히나 디자인과 건대 준비하는 친구들 이외에 공예계열, 뭐 이렇게 표현이라든지 물성에 대한 어찌 보면은 해석을 통한 표현을 중시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연습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가 사실 마침 또 다군에서 실기 영상에서 그런 부분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디자인과 많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단대 죽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도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상명대학교 서울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공예 계열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또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중대, 가군에 그리고 숙대, 나군에, 건대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 동덕여대 그리고 단국대학교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는 동덕여대 단국대학교까지 해서 이 성적권은 거의 흡사한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이 예를 들어서 한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느 학교들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이 학교들부터는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보다는 실기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수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 성적은 당연히 100분이가 1%라도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한 거니까요.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로 보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에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협성대학교 한번 봐볼까요? 주황색 나군으로 되어 있는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40% 초반이어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성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적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적발을 세울 수 있는 학생들은 60% 초반인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는 실기가 예를 들어서 한 B풀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합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그 길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또 짧은 학교들도 있고 긴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학교들은 실기에 대한 비율보다 수능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특혜인님께서 홍대 정시 빠져있네요. 홍대는 지금 실기 전형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대부분 홍대 정시 나군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에는 빠져있지만 디자인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의 서울대 보는 학생들의 성적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실기 중심 설명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학종이라든지 비실기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 사실 이 비실기에 대한 부분은 성적표가 나와서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저희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 시간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반영이 거의 없는 대학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국어, 영어, 탐구, 수학, 뭐 이 네 과목 중에서 영어가 잘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덕성이라든지 건대글로컬이라든지 삼육대학교라든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 영어를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과목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학교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최상위권, 중위권 그리고 수능 하위권 학교에 대한 배치표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드렸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는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100분이 성적상에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 디테일한 개별 우리 아이에 대한 개별 상담 그 성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금 현수 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후 컨설팅으로 만약에 신청해 주시면은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표 설명은 이만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숨가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예, 네. 저희 최현창 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시는 걸 제가 한 근 10년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힘이 네. 났습니다. 전달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달해 드릴까 이렇게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배치표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좀 보기가 좀 이렇게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치표를 좀
좀 신뢰하기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만들면서도 합니다. 아,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실기 부분이 실기, 예, 예. 뭐 방정식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전체 화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전체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요게 이제 저희가 프린트는 해서 이제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한번 보내드릴 건데 이제 요 내용 보여주시면 네, 제가 뜰게요. 요 이제 아마 이제 안 보이실 거예요. 이제 지금 컨설팅 신청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컨설팅 신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내부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저희 내부생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배치표 이 전체적인 배치표 여기 있습니다. 이 배치표로 설명을 이제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대학별로 저희가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 이만기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실기에 대한 변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경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합격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원 가능 범위 그리고 합격 가능 범위 그리고 그 해 수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합격의 가능선, 가능 평균선 이와 같은 것들을 점쳐진 어떻게 보면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도 저희는 지금 미대 입시를 진행하는 교육기관 안에서는 가장 디테일한 표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아주 구체적인 상담을 컨설팅을 통해서 네네.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원서 접수는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12월 말에 하니까요. 12월 30일 네. 날 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인가요? 네. 예, 또 이제 또 성적표 공포의 네네.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그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사력 있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우선은 저희가 그 실기에 관한 얘기를 좀 이제 질문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도 또 해드려야 될 설명에 대한 질문들이 네. 많은데 네. 준비된 FNA 간단하게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어떻게 FNA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예, 서울대 디자인과 이화여대 디자인, 주디자인과 주제유형 유사한가요? 저희가 네. 이화여대가 실기 유형이 바뀐 게 작년이 첫 해였고요. 네. 그리고 태동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재작년부터 슬슬 이제 펜제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태동을 했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또 최윤창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명쾌하게 한번 저희 OX 있네요. 어떻게 좀 보세요.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와 이화여대 디자인과의 유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yes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원래 이화여대 디자인과 그 실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예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했던 정밀 소묘 개념이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상위권 미대에서 요 근래에 이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은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학생들의 소양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서울대 필두로 뭐 한예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문제들을 내고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의 실기 변화를 분명히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당연히 하셨고 뭐 교수님들 인터뷰들 여러 지면들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전공 소양 능력과 기초 소양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기고사를 변경을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평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레이아웃과 인포그래피가 관련된 그런 구성 능력까지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한 번씩은 되는 편이고요. 유형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각 전공, 산업적인 부분, 산업 디자인 관련된 제품 디자인이든 뭐 운송 디자인이든 공공 디자인이든 이런 식의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도 내는 편이고 공간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들도 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화여대 작년 문제들을 유추해 봤을 때 당연히 그런 식의 문제들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당연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화여대 문제들을 봤을 때도 되게 고전적인 자개 서랍장 같은 거였죠. 그걸 평면 디자인을 하는 거였고 놀이도구를 표현하시오라는 어찌 보면은 뭐 산디형 문제가 나온 거죠. 근래 이화여대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전공 밀접형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뭐 산업 디자인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과기대처럼의 그런 어찌 보면은 무언가의 형태를 만들거나 공간을 구성하는 식의 문제들은 분명히 다시 또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서울대 문제도 물론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전공에 대한 이해 능력이 반영된 문제를 그동안 몇 해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소재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재는 달랐지만 무엇을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유형은 항상 같았던 것처럼 이화여대도 그런 식의 문제들이 당연히 출제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과감하게 얘기 드리지만 네. 상위권 학교들에 대한 0점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 드릴 때 이제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0점 사격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딱 이렇게 표준이 잘 돼 있으면은 어디든 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질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표현력과 완성력 좋으면 실기 A+ 가능하다. 이거 좀 아리송한데요. 고려대학교 네. 제가 저희 이 그린섬 유튜브 채널에 예. 저번 주에 고려대학교 집중 컨텐츠 집중 네. 분석해서 영상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사부작으로 했죠. 사부작. 네, 그때 이제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기존의 고려대학교는 표현력과 완성력이 좋으면 합격이 물론 당연히 됐습니다. A+ 가능했고요. 왜냐하면 아이디어 능력, 그러니까 소재를 통한 아이디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판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그게 아쉽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뽑은 그림들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잘 배열해서 잘 표현한 그림들을 뽑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출제되고 있는 사물들도 교수님이 이제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신 건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사물들도 같이 이제 좀 출제를 해주시고 계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일례로 작년에 나왔었던 이 소라, 의자 이런 사물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들을 재조합을 해서 바닷속에 있는 심해의 과정, 심해의 어떤 공간에 소라게가 조합되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연결해서 표현한 그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세 가지의 사물을 줬을 때 이 세 가지의 기초 디자인하는 학생들처럼 물체에 대한 물성을 파악해서 겹쳐가지고 굴절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 자체에서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 특성, 아름답다. 이거는 딱딱하다, 이질감은 투명하다 이런 예. 관찰만이 아니라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예. 아름답다. 이걸 통해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어떤 감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된 주제에 대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퀘스천 실기에서의 A+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고려대학교는 A권대를 20% 뽑습니다. 35명 정원이니까 70장의 A권대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의 더 최상위권의 A+ 점수는 소재의 심미적 특성까지도 잘 반영된 표현까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X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고려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진짜 고려대는 옛날에는 이런 소리 있었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사사사사사사사 소리 난다고. 다 일어나요, 학생들이. 사사사사사사 이렇게 연필 쓰는 소리가 나는데 네. 올해도 변함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유지됐던 입시 유형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변별력을 네네.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네네.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넘겨보겠습니다. 예, 국민대. 예,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국민대학교 올해도 정글별 성향이 반영된 주제가 출제될까요? 왜냐하면 한 주제로 오랫동안 주제가 출제됐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응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날에 나눠서 나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반영이 근데 두 날에 출제된 게 반영된 취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네네네. 근데 올해도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입시를 치러보셨고 평가를 하셨던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유추해보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너무 이 좋았다? 전공에 관련된 문제를 냈고 항상 어느 전공은 눈치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를 봤다? 하나의 통합 주제를 줬으면 그거에 관련된 어찌 보면 풀이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과도 있을 뿐도 있지만 이 주제랑 좀 관련성이 없는 학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뭐 각과마다 출제를 하고 네. 이제 선택되는 주제로 이제 그렇죠. 실기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네. 뭐 럭키였겠죠. 뭐 네네, 실기과 그렇죠. 출제분들은 올해 우리 애들 좋은 데들 들어오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공예 계열과 플러스 이제 뭐 공업 디자인과 그러니까 운송 디자인과 그 유형의 네. 문제와 그리고 실제 디자인과에 대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갈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사실 모든 능력이 다 갖춘 학생들을 모든 과에서 뽑으시려고 하겠지만 그 어떤 전공 성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잘 반영되고 잘 학습된 학생들을 애초에 선발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면접도 사실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작년은 좀 의도치 않게 성공적이었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학과별 전공 성향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해봅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건 또 예. 공개돼봐야 그쵸. 하는 거니까요. 예, 네. 넘겨주시면요. 국민대학교 아이디어 제안 조건, 표현 능력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선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도 사실은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심리적인 속성 아이디어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직도 국민대학교는 잘 그리면 된다라고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기존에 그건 기초조형 평가의 첫 회,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왔던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데이비드 호크니 재작년 주제와 작년 주제들은 사실 아이디어와 제한 조건, 표현 능력 모두를 다 갖춘 학생들이 합격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 아이디어 능력 떨어지면은 일단 단단하게 아이디어 좀 부족해도 표현만 잘해서 단단하게 크게 그리고 와. 예. 너 점수빨 세우자.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했었던 게 국민대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게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실예로 제한 조건 한두 개 정도를 안 그려서 높은 떨어지죠. 점수인데도 예, 떨어집니다. 국민대학교 그 자계를 물로 변화된 그거 하나 조건 안 지켰다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꼼꼼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얘기 드렸어요. 주제 3번 이상 읽어라. 그럼요. 예, 그렇게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네. 예, 건국대학교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작년처럼 전공 성향에 반영된 주제와 반영된 제한 조건이 나올 거예요. 저 이거 먼저 맞추고 가도 되나요? 네, 해보세요. 예,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5대5인데? 아닙니다. 예. 예. 옵니다. 맞습니까? 완전 열렬하게 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진짜, 예. 하셔야 돼요. 건대 언제까지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전공 소양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과도 건대에서는 있습니다. 그죠? 예. 소재, 의상 디자인과는 소재에 대한 반영은 계속적으로 돼요. 전공 소양에 맞게 나오고 있는 편이죠. 가위 나오고, 천 나오고, 근데 리빙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 소양에 맞는 주제랑 소재들 같은 경우가 안 나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를 산디과라든지 커디과라든지 영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전공 소양에 맞춘 문제들이 올해도 출제될 예정이고 이거 꼭 해보세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꼭 해보셔야 되는 것들 주제들이 있습니다. 필수 주제들. 예, 맞습니다. 건국대학교 커디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타이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예. 필수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면 디자인만 계속 나왔으니 평면 패턴 디자인 배치하고 표현하는 것만 계속 하다가 어떤 형태를 내가 어떤 타입 글자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보는 문제가 이건 근데 CD과에서 필수잖아요. 대학 가게 되면 필수. 예. 그런 능력까지를 볼 수 있는 문제를 만약에 출제해버리면 우리 아이들 대비 없이 완전 또 멘붕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주제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영화과는 되게 다양한 아직도 해보지 않은 다양한 그 효과들 있잖아요. 촬영 효과들 이런 연습들도 충분히 해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건국대학교에 관련된 얘기를 생각을 좀 더 제 추가적인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네. 건국대학교는 기초디자인 대장, 그 다음에 네네. 기초조형은 국민대 대장 이렇게 네네. 나뉘어져 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네. 오히려 둘이 단짝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건국대학교와 국민대학교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려내야 되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분명히 뚜렷이 있지만 네. 분명히 문제를 뭔가 통찰하는 공통적인 어떤 평가의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 상황 안에서도 뭔가 벤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겹치고 있어요. 네, 그와 맞습니다. 같은 영향으로 건대 점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교차 지원이 네. 가능해진 거죠. 조금씩. 그렇죠. 그리고 네네. 가군의 대장주 그리고 나군의 네. 대장주 이렇게 주식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안전자산을 추구합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안이고 대학이고 그리고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 기초디자인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력과 조형 능력이다. 이것도 제가 맞춰도 되나요? 네, 맞춰보세요.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저희 짠 거 아닙니다. 네. 저 지금 답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네네. 이거. 근데 저는 맹목적인 표현력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서울여대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O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사실 이거는 모든 거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표현력과 조형력도 중요한 거고 이거 항상 X 맞네. 닭이 먼저냐 달가의 네. 사실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요즘에 나오는 주제들과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고려대조차도 심리적 의미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네. 기초 디자인은 소재에 대한 폭도 더 넓고 주제어에 대한 폭도 일반 기초 디자인 대학임에도 훨씬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풀이하는 방식도 수시가 좀 더 과감하기도 하지만 정시도 그거와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과 조건을 따라서는 과감한 연출들도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으니 주제에 따라서는 충분히 아이디어 능력 굉장히 중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출할 거면 과감하게 하세요. 눈치 보이고 조금 요만큼 할 거면 하지 마시고 그냥 잘 표현하는 걸로 택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연출을 정말 과감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숨가쁘게 이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네. Q&A 시간 갖기 전에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미대 입시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게 수능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시도. 네네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수능, 불수능 저희에게는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어려우면은 애들 어떻게 떨어졌어, 어떻게 애들 울상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저는 이럴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아주 상투적인 속담이 네, 있듯이 맞습니다. 실기죠? 분명히 이제 실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성적이 이제 질문들을 제가 이따 풀어드릴 건데 100분이 낮아지지 않나요?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이미 1차적인 내용은 수능 전에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 네네. 그리고 2차적인 조율을 분명히 합니다. 수능 난이도와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수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기간을 해서 뭔가 분석하는 내용들을 네네. 참고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또 비실기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이제 비실기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드릴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즘 비실기가 솔직히 말씀드려 영어 절대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수학이 이제 25% 정도 들어가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 네네. 경희대학교를 제한한 학교들이 대부분 다 25%가 네네.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뭔가 좀 상당한 변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여기서 얘기 못 드린 내용들은 컨설팅에서 정말 딥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네네. 점수 그리고 실기 상황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에게 전달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개 속 입시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는 입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유튜브 신청 그 링크 지금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숨가쁘게 지금 이 강연하는 도중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요것들을 좀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리 질문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풀어드릴 건데 최현창 원장님부터 뭐 이렇게 질문 풀어드실 내용들 이제 시작해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어느 하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컷이랑 올해 컷이랑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수능이 맞아요. 어려웠기 그런 때문에 내용 많아요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입시가 되게 어려웠던 때도 있고 쉽게 수능이 나왔던 때도 있지만 네. 체감상 분명히 그 학교에 대한 평균 100분위가 분명히 수능이 어려웠으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낮은 학생들도 지원을 하지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평균 점수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만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능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향 지원들도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기랑 여러 가지 고려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뭐 작년 숙대 점수가 몇이었는데 올해 숙대 점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국민대 점수 몇이었는데 떨어지지 않을까요? 국민대는 서울대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작년과 올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학교들의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마다 컨설팅을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네.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중대, 한양대, 가천대, 단국대, 인하대, 경기대, 특혜님이 정했는데 졸업원이 때도 높네요. 경기권인데도 높네요. 교력효 인정받는 면에서 예, 그런가 봐요. 비슷한 레벨의 인서울여대와 굳이 비교한다면요. 이거는 이제 입결에 관련된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제 네네. 중앙대, 한양대는 우선은 가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도권이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인접한 학교들이고 단국대도 마찬가지고요.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네. 모든 대학들이 경기권인데 높은 이유를 잠깐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의 반영비가 높고 그리고 네. 사탐한 과목의 반영비가 높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상당히 덕성여대와 유사한 형태로 높은 형상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네네. 형성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다군에 대학이 없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 다군에 이제 주요 대학이 이제 솔직히 가나군에 좀 몰려 있고 특히나 가군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군에 편성되어 있는 이나 단국 같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가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의 입결 뭐 저희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제는 안 되지만 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입결의 평균보다 조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군이나 어떤 그쵸.
학교가 세우고 있는 군에 대한 이동도 결국은 이 입결을 올리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자원 받기 위한 네네.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 학교들의 수준은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어도 그죠. 군 이동에 따라서 실기고사를 그쵸. 뭘 보느냐에 따라서 입학 성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 그쵸.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해하시면 예. 돼요. 예. 단적인 예로 들어드릴게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인서울 여대잖아요. 근데 인하 당국보다 훨씬 더 입게 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쉽게 과마다 또 실기 반영 비율이 상당히 달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실기 반영, 네. 뭐 성적 반영비 70%를 가져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거는 인풋 아웃풋에 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졸업 후 인정받는 면에서 그런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 이거는 뭐 더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입시 제도 그리고 입시군 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상당히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 유형의 일체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입결을 기록하고 있다. 대신에 어떻다? 예비가 많이 빠진다. 네. 이런 그렇게. 것들은 더 딥하게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지금 예, 눈에 예. 띄는 것 중에서 뭐가 뛰나요? 국어 100분이 98, 영어 1등급, 한국사 1, 성적 되게 좋으시네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 지금. 그렇네. 예. 있네. 홍대 1차 합격했는데 면접을 가야 될까라는 질문은 제가 해석하면은 마치 서울대 정시로 볼 수 있는데 홍대 면접 가야 되나요?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성적 충분히 서울대 지원 가능하시고 실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준비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정시 서울대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성적이면 사실 글쎄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학이 5등급이네요. 다군 홍대 캠자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대 쪽으로 집중하실 거라고 하면 네. 홍대 면접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이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고려대 부탁드려요. 이제 설명 그 중간에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국어 난이도로 인해 100분위 하락이 있을까요? 이제 100분위라는 것 자체는 우선은 4%, 뭐 11% 이런 식으로 고정이죠. 고정이기는 네네. 한데 분명히 그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변화는 분명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기본적으로 100분위가 먼저 순위 100분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해 가지고 평균 점수의 거리를 통해서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내려갈 거지만 분명히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드라마틱이라는 건 막 5점, 10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2대 8485 나오는데 역시 이거는 아마 설명 들으시고 난 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것 같고요. 그러신 것 질문이 같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특혜인 홍대 정시는 빠졌네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나군인데 이게 비실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진짜 비실기는 홍대는 다군에 있고요. 캠자라고 하는 네네. 그리고 진짜 비실기는 세종도 다 가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군과 나군에 이제 세종과 이제 본교가 보고서를 이제 합산해서 하게 되는 이제 1차 수능 100 뽑고요. 그 다음에 2차 이제 70, 뭐 60인가 70인가요? 네. 예, 60이죠. 예, 60, 40으로 네네. 해가지고 이제 뽑게 되는데 수능 성적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서울대와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반영에 대한 점수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수능 성적 있어야지만 좀 꼼꼼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쭉 질문 내려주시면 쭉 밑에 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래쪽. 예. 2대 80초 붙는 경우가 잘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배수제가 넘지 않고 그러니까 배수 넘지 않고 잘리지 않고 그리고 실기에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실기를 정말 A+, 그 정말 손에 꼽히는 정도로 실기를 1, 2등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도요. 입시제도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대가 예전에 배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예, 배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대라는 학교는 여대의 대장주죠. 그러니까 자꾸 다 주식하는 거 같네요. 이렇게. 네. 근데 여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네. 니즈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의 폭도 커요. 뭐냐면 네.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학교예요. 네네.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적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학교다라고 그리고 또 배수수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5배수 내외라고 요강에 적혀 있어서 네. 좀 애매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예, 그런 경우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소양 준비하는데 수능 점수 하락으로 기대로 바꿔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이거는 컨설팅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그래야 이거는 돼요. 사실 예. 실기에 대한 능력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는지 네, 그런 맞습니다. 실기 그걸 사실들을 알아야 보면서 됩니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그렇기 같습니다. 때문에 네. 이분 지금 만약에 스카이 분은 뭐 하세요. 그리고 네네. 정수정님
6탐5 영어사 인서울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인서울의 범위를 확대를 한다면 가능하다. 네. 인서울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서경, 뭐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삼육, 삼육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하지만 있고요. 인서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여대들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무리가 있죠. 예. 여대 학교들 중에 평균 성적이 제일 낮은 학교가 동덕여대 디지털 공예 계열이죠. 디공이라고 공예. 하죠. 디공. 예. 덕성도 사실은 실기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조합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을 하나만 수밖에 뽑을 수밖에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높을 수밖에 성적은 없어요. 높을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예, 재밌는 질문 해주셨어요. 장영순님이 국민대 신설되는 I 디자인학과 1컷 100분의 점수 몇 점일까요? 디자인 5배수죠. 네, 5배수이기는 하지만 결국 디자인과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일단은 91%, 2% 선에서는 일단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 합격선도 그 선에서 91, 92, 93 요 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인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기본적으로 면접이 좀 더 들어간다라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하나만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어떤 내용이죠?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국어 100분이 78, 영어 3, 한국사 3, 사탐 86, 62면 가군의 중대공예랑 나군의 건대 세종대 패디 가능할까요? 세종대 패디 같은 경우는 국어가 70%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많이 들어가요. 네, 국어 잘하는 들어가요. 친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어 성적이 제가 봤을 때 78이면은 3등급 후반. 예. 이 정도 선이라고 하면은 세종대 패디 의상을 좀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인 것 같기는 합니다. 건대 의상과 세종대 패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의 실기적인 부담감이 있다라고 했을 땐 세종대 패디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대도 성적 상황에서는 80대 중반? 네네네 80, 그 정도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탐구 하나가 60이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제이미지 님이 이제 서울대 설명 지나간 건가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울대 설명은 있었어요. 설명은 네네. 다 청소하게 해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서울대 설명에서 이제 저희가 표점 합산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60점대 초반으로 저희가 네. 보고 있지만 그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분명히 상위권 아이들은 표준 점수가 유리한 입장이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1등급에서 어떻게 보면 남들 다 어려울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맞으면 평균에서 멀어지게 되면 표준 점수는 정말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울대를 실제로 합격하는 정말 진수 개념의 점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보호하고 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높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네. 좀 감히 예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에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입시 지금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능할까요? 몇 등급에 어디 갈까요? 이렇게 3초, 뭐 4초, 3초 이런 게 하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3등급이라고 해도 같은 어떻게 보면 3등급 지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가세요 마세요라고 얘기 드리면은 저희가 부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컨설팅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질문도 제가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 배치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거에 관한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이렇게 조정이 분명히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불수능 네.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죠. 일단 상처부터 입고 시작을 하는 상태니까. 울상이잖아요, 학생들이. 일단은 교실 들어가면 아이들 많이 힘들어서 파이팅을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부터의 맞습니다. 특강이 시작이니 아이들 마음부터 닫혀 있는데 네, 그걸 빨리 추스르고 네. 멘탈 강하게 잡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만나시고 계시고 네네. 또 홍대 앞에서 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면 좀 근심이 가득해요. 근데 그 근심을 저희가 덜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입시의 미래 입시 끝판왕은 실기입니다. 실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맞는 정확한 실기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미래 입시의 특징은 계속 목 놓아 얘기를 드리지만 총점 기준으로 어떤 평균점이 어떤 타이트하게 잡히기는 하겠지만 최고점하고 최하점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혼선의 입시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최하점과 최고점의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이 쓰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기회로 만드세요.
분명히 방향성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리고 목표를 잘 잡으시면은 올해 입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지 맞습니다.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도와주실 겁니다. 네. 저희 그린섬 한번 믿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있는 저희 내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하게 저 학생들과의 먼저 대화를 시도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 12월 10일 날 성적 나온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간을 전후로 해서 어머님들의 궁금증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부 그러니까 저희 내부 학생이 아닌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비생들 준입시생들도 네, 이 맞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되게 분명 기겁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입시가 이거 난리가 이렇다고? 났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실 예, 수도 예. 있는데 지금 뭐 이 컨설팅 내용 중에는 준입시 전문가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뭐 멀리 보게 됐을 때는 고교 뭐 내신의 변화 이런 내용들도 궁금하신 내용들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뭐 컨설팅 신청 뭐 마지막에 좀 열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마감이 오늘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간이 좀 더 있으니까 천천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늦은 시간까지 일요일 날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이후로 이제 옷 갈아입어야죠. 저희 추린 이후로. 저는 항상 이렇게 입고 있을 겁니다. 전 추리닝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네,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알겠습니다. 입시 치를 수 있도록. 저는 네. 추리닝 입겠습니다. 예, 네. 최대한 노력해서 최고의 결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지만 시간상 저희가 네.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드리고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컨설팅으로 다시 디테일하게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